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의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38번째 주인공은 시체 없는 살인사건을 만든 고유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시체가 없는 경우에 살인 사건이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다음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건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추가적, 성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 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2008년 3월 13일에 선고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 어떤 범인에게 살인사건으로 이 죄를 묻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일단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그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불명하게 범인이 이 피해자를 분명하게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도 밝혀내야 되고, 또 피해자의 사망이 이 범인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으면 실제로 범인이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범인에게 죄를 묻기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할 고유정 사건의 경우에는 시체가 없었음에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시체가 있었음에도 의붓 살해아들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은 조금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고유정입니다. 이데일리 2019년 7월 24일 기사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실시로 캠퍼스 커플이었던 고유정과 피해자 강 씨는 2013년에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초부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고유정은 남편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고 결국 2016년 강 씨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2017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당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강 씨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가게 되는데 고유정의 집이 제주도에서 한성렌터카라는 꽤 사이즈가 있는 업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유정이 이혼을 하고 나서 2년 동안이나 남편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강 씨는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지만 고유정은 3회에 걸친 재판 모두에 불출석하는 등 아주 지 멋대로의 모습을 보이죠. 특히 고유정이 재혼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강 씨는 자신의 아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고 결국 2019년 5월 9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 달에 2번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처음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고유정과 아들이 있는 펜션으로 향하게 되었죠. 자, 이게 당시 피해자 강준호 가명이죠. 어쨌든 강 씨의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날 아들 생각에 즐거워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서준이를 꼭 보겠다 말해요. 뭐 이러면서 이게 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보고 싶다고 말해요. 뭐 제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자,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봤을 그런 노래인데, 어쨌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고유정은 면접 교섭권 소송에서 자신이 패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미 내가 졌어? 라고 하면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이런 일종의 치욕을 안겨준 강 씨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2주 동안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일단 5월 18일 자신의 차와 함께 배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한 고유정은 모든 범죄 계획을 완료합니다. 5월 24일 2년 만에 만난 남편이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카레라이스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타서 남편에게 먹여요. 그리고 5살짜리 아들은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도록 한 뒤에 자신은 이 졸피뎀에 취해서 쓰러진 남편을 칼로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26일과 27일에 거쳐서 이 강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에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종량제 쓰레기 봉투 30여 장에 나누어 담아서 버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전 남편을 정말 토막을 낸 거죠. 28일 다시 완도행 배를 이용해서 제주도를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 배에서 7분 동안 검은색 봉지, 경찰은 이게 강씨 사체의 일부라고 추정하는데 이걸 바다에다 버렸고요. 완도에서 내린 뒤에는 29일과 30일에 거쳐서 오타가 좀 있었네요. 가족 명의의 김포 아파트로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종량제 봉투 역시 강씨의 사체로 추정되는데 이 종량제 봉투를 버립니다. 이후에 청주의 주거지에서 지내다가 체포가 됩니다. 자, 요거를 좀 지도를 통해서 보자면 이런 거죠. 고유정이 시신을 먼저 제주도 해상에서 버리고요. 완도에서 버리고요. 김포에 가서도 버립니다. 실화탐사대 2019년 6월 12일 자료에서 갖고 온 거고요. 피해자 강 씨의 동생은 조카를 만나러 간 형이 연락이 되지 않자 29일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유정을 추적하면서 6월 1일 청주에서 그녀를 체포하게 됩니다. 고유정 체포 순간의 모습이 SBS 뉴스에 이렇게 담기기도 했는데 잠깐 함께 좀 보자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살인죄 체포인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던 고유정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반응입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에 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체포 때부터 그런 정황을 내비치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했던 걸로 해석됩니다. 경찰차에 올라탈 때엔 현 남편을 찾기도 했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 A씨는 지난 3월 아들이 숨지기 전날 약에 취해 잠든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유정이 모발 검사를 방해하려 했는지 당시 염색을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이 저에게 권유했던 염색약. 또 고유정이 귀신을 쫓는다며 가방에 갖고 다녔다는 팥과 소금 등도 SBS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10분 SBS에서 방영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유정의 집과 행적, 그리고 타살 의혹을 받고 있는 의붓아들 사진 등 사건의 전말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고유정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자신이 오히려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인데, 어쨌든 이 와중에도 고유정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경찰의 조사로 강씨 살해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이 강씨, 전 남편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그녀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선 고유정은 남편과 만나기 전부터 대용량 믹서기, 졸피뎀, 뼈의 무게, 니코틴 치사량, 시신 유기 등에 대해서 검색한 내역이 밝혀졌고요. 강 씨와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제주도에 내려간 것도 무인 펜션에 CCTV가 적은 곳을 미리 사전 답사해서 예약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등을 미리 구입했고요. 더 황당한 것은 사체 처리가 끝나고 나자 남은 표백제를 환불하는 참 어이없는 검소함까지 보여주었고, 김포의 한 마트에서는 덧신을 서비스로 받으면서 활짝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흉기와 표백제 등을 구매하는 고유정의 모습, 톱스타뉴스 2019년 6월 10일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또 표백제를 환불하는 고유정의 모습, 제주도민일보 2019년 6월 10일에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웃고 있는 고유정, 그것이 알고 싶다 2019년 7월 27일에 방송된 내용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결국 완전 범죄를 계획했으나 수많은 흔적만을 남긴 고유정은 살인, 사체 손괴, 유기, 은닉 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무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살인에 있어서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없는 사체를 그야말로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이런 잔인한 범행과 바다에서의 유기, 쓰레기 분리장에서의 유기 등을 통해서 사체는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그녀가 남겼던 살해 의도, 흔적 이런 것들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범죄 행각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앞에서 뉴스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 결혼한 남편에게 있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있었어요. 강 씨와 이혼한 후에 만난 홍 씨와 재혼을 하면서 홍 씨가 데려온 아들이 있었는데 그 4살짜리 아이가 3월 2일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고유정은 사건 당시에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아이가 죽어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에서는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남편이 아들과 함께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잤기 때문에 오히려 홍 씨가 살해 용의자로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고유정이 전남편 살해 혐의로 입건되면서 남편은 아들에 대한 살해죄로 고유정을 고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고유정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끝이 났지만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이번에도 고유정은 남편과 아들에게 카레라이스를 먹였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할 때 썼던 그 음식이죠. 또한 아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는 노인 질식사에 관한 내용을 검색을 해봤고 아이가 사망하자 매트리스 업체에 3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수거를 요청했고 바로 다음 날 아이의 이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 겁니다. 저는 알쓸범잡 2에서 박지선 교수가 주장했던 것처럼 고유정이 이날도 카레라이스에 졸피뎀을 넣어서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잠재운 뒤에 아들을 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쓸범잡 2 2022년 2월 27일에 방송된 내용이었고요. 그러나 이 사건은 시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초동 수사의 부실과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했던 덕분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증거를 이제는 완전히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3심에서도 무죄로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고유정은 전 남편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유죄 피의자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의붓 아들은 시신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무죄를 받으면서 한날 한시에 이 똑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 참 희한한 기록 아닌 기록까지 세우게 됐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은혜는 사이코패스고 고유정은 성격 장애로 판단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성격 장애의 범죄자로 보기에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점, 그리고 우이한춘 못지않은 끔찍한 사체 손괴와 유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성격 장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이런 범죄자들의 내면에는 결국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기저심리가 깔려 있다는 점 하나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 호기심에 조금이라도 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